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늘하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험 전일까지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요. 토요일, 오늘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럼 요 이틀 사이에 뭐 할 것이냐? 설마 일요일 날 하지는 않겠지, 여러분들. 아무리 국어를 좋아해도 영어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도 수업은 따로 없어요. 토요일도 따로 수업은 없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수업할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이제 월요일 날 직보 시간에 할 거고, 직보 때는 내가 지금 또 여러분들 그 틀린 데이터를 저번에 내가 사진 찍어서 여기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뭐 대부분 안 보내갖고,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 틀린 거 다 하나하나 지금 짜집게 하고 있어. 짜집게 하고 있어. 내가 해서 내가 분석을 할게, 얘들아. 음. 자,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되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96페이지, 그리고 90페이지, 80페이지부터 보면은, 요런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텍스트로만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 말고 텍스트로만 있는 거. 여기는 80권이었고, 그 앞에서는 또 보자. 65페이지로 가면은, 음, 슬픔이 기쁨에게도 여기 있네. 61페이지부터. 여기 있는 텍스트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해석하고 의미 파악하는 거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문제 많이 풀어서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96페이지 통곡할 만한 자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초 8일 갑신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히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할 부분은 아니죠? 딱히 해석할 부분은 아니에요. 맑다, 날씨네. 자, 정사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서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무슨 단어가 모르는지 모르면은,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 안 돼요. 조반 아침밥 여기를 건넜대요. 저 여기는 그냥 지역이구나. 누구랑 같이 갔나 봐. 그쵸? 12월 1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서 가니 태복이란 놈이, 자, 우리 태복이 많이 나왔지? 태복이란 놈이 국궁을 하고는, 자, 국궁을 했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국궁이란 단어는 존경하면서 몸을 구부리면서, 우리 국궁이라고 해서 언젠가 문제가 그랬어. 뭐 나라의 활? 국가의 활?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고서는 말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자, 요 부분 중에 있었네요.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래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적어주세요. 뭐가 나오지? 의인법, 또 주객전도. 자, 왜 의인법이고 왜 주객전도예요? 현신이란 단어, 백탑이란 얘는 사물이잖아. 이 사물이 현신했대요. 몸을 스스로가 보여줬대. 짠 하고 나타나는 걸 현신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가다가 본 거잖아. 이 일행들이 길을 가다가 본 건데 백탑이 현신에서 짠하고 나타났대. 의인법이지 주객이 전도됐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태복의 마음은 들뜬 기분이죠. 플러스 곧 뭘 봐요? 백탑을 볼 거예요. 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세요.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내일까지.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파트 60페이지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꺼내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선생님이 해설 이렇게 넣어준 부분, 거기랑 한번 맞춰보는 거지. 그쵸? 들뜬 기분, 흥겨운 기분이라도 하겠네. 흥겨움이라고도 얘기 나와도 괜찮아요. 자,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이다. 말 끌어주는 사람을 마두라고 얘기를 하죠.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았기에, 자, 나는 안 보였나 봐. 나는 백탑이 안 보였네. 근데 태복이가 멀리서 이렇게 봤나 봐요. 보이지 않았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자, 수십 보 몇 발자국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싹 벗어나니까 안광이 어질어질했습니다.
눈부셨나 봐. 안광이 어질하다, 눈부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떤 현기증이 난다 혹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디 충격? 이 요동 벌판에 대한 그 충격. 와우, 너무 놀라운데, 어메이징한데?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야 깨달았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이지? 글쓴이가 뭘 깨달았어요?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것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하늘을 머리에 얹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의지하고 붙일 것 없이 그냥 하늘을 위에 있고 땅을 걸어 다니는, 땅을 그냥 요리조리 다니는 존재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대단한 존재 아니야. 어디가 대단해? 자연이 대단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의 주제가 자연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주 예찬을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연을 예찬을 하는 그런 태도까지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통곡이란 거는 엉엉엉엉 아이고 아이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진사가 나한테 이제 물어보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장면이 하나 끊어질 수가 있겠네. 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끊어서 요 부분을 기승전결 네 단계에서 기단계였고요. 정진사가 나한테 뭐 하고 있어요? 문답, 물어보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하는 구조죠. 어느 부분에서? 승 부분에서. 기억나, 얘들아? 기억나야 돼. 자, 그러면 정진사가 나한테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 자, 툭 터진 곳 어디? 요동 벌판이야. 요동 벌판. 이곳에서 벼랑간 통곡할 거, 울 것을 생각하니까 무슨 까닭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정진사는 나를 이해했니? 이 글쓴이를 이해했니? 아니야, 이해하지 못했어. 라는 거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기에 나는, 그러긴 한데, 자,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음, 그러긴 한데, 자, 그러긴 한데라는 이 표현도 중요하네. 왜 그럴까? 앞에 있는 정진사의 말에 반박했니? 혹은 부동의했니? 아니에요. 반박하지도 않고 부동의하지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긴, 벼랑간에 왜 그런 까닭으로 얘기를 합니까? 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생각하는 게 맞아. 정진사, 너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이해 못한 게 맞아. 그런데 천고의 영웅들은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이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 주워줄기 오키세 골려 떨리는 게 불가였지, 그 울음이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는 통곡이란 단어네요. 이게 통곡해서 악기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대요. 사람들은 단지 이어지고 있어요. 내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자, 이쯤에서 우리 칠정 다 꺼내보자. 칠정, 얘들아. 채팅창 이용해서. 희노애락 오해욕. 오예, 다 했네. 그래, 희노애락, 오, 욕이에요. 이거를 우리 국어로도 바꿔줘야지, 얘들아. 한자고 이거는. 기쁨, 슬픔. 노여움, 노여움. 어, 애 슬픔. 이때에는 슬픔, 락은 즐거울 락, 뒤에 즐거움. 있는 애는 사랑, 사랑. 오는 오가 뭐니? 응, 오, 뭐였더라? 미움, 미움. 응, 욕은 욕심. 욕심. 자, 칠정 다 꺼낼 수 있어야 돼. 그것 중에서 슬픔은 여기서 요 애자예요. 요 애자만 울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정이 모두 울음을 잘하는지 모르고 있네. 자, 사람들은 모르지, 나는 알지롱. 이런 얘기겠네. 그치? 나는 알고 있어. 기쁨이 극에 달하며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며 울음이 날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욕심이 극에 달하면 이라고 날만할세. 막히고 옥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네.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모습이 떠오르지 않니? 갑자기 열받았을 때 소리 확 지르는 거?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있다 없다 손 자기 있습니다. 그런 적 자기 막 기분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혹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소리 지른 적 있다 손 없어? 나만 그랬어? 음, 생각보다 많이 없네. 극대노. 응? 게임하다가 어, 그랬어요. 그랬어?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니? 여러분들도 자기의 경험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언어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단원에서는 뒤에 있는 단원을 끌어올 필요는 없지만 사실 뒤에 있는 단원에서 읽기 전중후 단계 있지. 읽기 전중후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들 찾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읽기 전중후 단계예요. 그것을 접목시켜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서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요. 뭐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겁니다. 사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의 이치예요. 일의 이치. 사자가 사건 일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거의 이치에 절실할 거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딱 어울린다. 웃음소리랑 뭐가 다르겠어. 사람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렇게 지극한 경우를 지극하다라는 건 아주 깊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칠정을 다 교묘하게 배치했다는 무슨 표현일까? 칠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또는 슬픔만 강조해서 또는 슬픔만 생각해서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춰 놓았네. 이것만 짝 맞춰 놨대요. 원래는 다 울음이 다 연결이 되는 애들이지. 그래서 초상이 나야 비로소 억지 아이고 하는 울음을 질러댑니다. 여기가 그러면 억지 울음이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슬픔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통념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통념의 이유예요. 왜? 사람들은 슬픔만 이렇게 지극한 경우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슬픔만 교묘하게 배치돼서 그때서야 울은대요. 요 내용이 여기서의 통념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진사와 나의 관점 차이도 있어.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 정진사와 나의 관점 차이는 정진사 왼쪽 나 작가예요. 먼저 요동 벌판을 보면서 아우 너무 감탄했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나는 아이고 울고 싶어. 통곡하고 싶어. 통곡. 그리고 울음에 대해서도 아니 울음은 슬플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니야 칠정.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정진사만의 생각이 아니라 통념이라는 단어, 일반적 혹은 보편적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일 거예요? 이상한 생각? 아니죠? 창의적, 참신한 거 혹은 개성적 사고. 자, 뭐를 뒤집으면서 통념을 뒤집으면서 창의적, 개성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안 어렵지, 얘들아? 문제 풀면서 정리도 됐을 거고 내용도 많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선생님 위에 잠깐만 올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저 끄적이면서 필기해가면서 스스로 읽어보라는 얘기야. 지금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 알겠지? 앞에 있는 파수꾼, 뭐 달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슬픔이 기쁨에게도 마찬가지고 문학은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나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히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자, 조건이 있네. 칠정에서의 통곡은 조건이 있대. 어떤 조건이 있을까? 어떤 조건이 있을까? 엄청난 장소가 있어야 되나 봐.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되나 봐. 그치? 자, 그리고 한나라의 가의라고 하는, 자,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네 글자는 고사인용. 옛날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한나라 때면은 적어도 박지원이 1700, 1800년도 이때 사람이거든. 18세기? 19세기? 18세기, 18세기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한나라 때는 적어도 한 천 몇백 년 전이에요. 우리한테도 박지원은 옛날 사람이지만 그거보다 더 옛날 사람, 더 옛날 이야기야. 알겠지?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고사 인용할 때는 중국의 이야기 많이 인용을 해요. 자, 가이라는 사람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자, 자리가 없었어. 그치? 조건, 아무 장소에서 울어? 아니에요. 울음을 참다가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실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장소가 필요하구나. 적당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한이 정진사는, 자, 이제 또 물어보고 있네요.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로 좋지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오케이. 그럼 얘도 나도 이제 울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울어야 될 줄 알았어. 너의 생각 이해했어. 라는 의미로 우린 받아주면 되겠지? 음. 근데 나는 어느 감정에서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서 어떤 감정에 감동받아야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넓은 장소는 마련됐죠. 조건은 마련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통곡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나도 이해는 했어. I understand 했어요. 그런데 와, 나 칠정 중에서 뭐에 울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그건 갓난아기에 물어보시게. 자, 갓난아기를 비유한 거죠. 갓난아기한테 직접 가서 야, 너 어디에서 울었니? 라고 물어보면 답해. 응, 응, 이렇게 답하니? 아니지. 비유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처음에서 태어나 어느 감당에서 우는지 갓난아기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갓난아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부모와 이런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무슨 감정일까? 락이겠네요. 락. 그쵸? 혹은 락. 즐거움에서. 실정 중에서 즐거움일 거예요. 기쁨일 거예요. 요 감정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중 부정이네. 기뻐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슬픔과 즐거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니 슬프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응당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이라는 거는 여러모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기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자, 다시 중요하네. 여기 부분. 왜? 갓난아기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갓난아기의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갓난아기의 우는 모습을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한대요? 죽을 것을 미리 걱정 근심을 갖고 그래서 우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글쓴이는 너무 즐거워서 우는 거야. 갓난아이가 즐거워서 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문단 구분해줘야 돼요. 한 문단 안에서도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당 즐거워할 것이 아닌가. 뒤에 뭐가 찍힐 수 있지? 물음표는 찍힐 수 있네. 무슨 법? 서리법까지. 자, 서리법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 내용이 뒤에서 갓난아기가 태중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좁으니까 넓은 곳으로 왔을 때 기지개를 확 펴면서 좋은 마음 그래서 억눌렀던 정을 크게 씻어내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즐거움으로 울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도 누구의 생각? 작가의 생각. 작가의 생각은 창의적인 생각. 누구를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생각하는 창의적인 생각. 그럼 결국 아이는 슬픔 때문에 운대요? 아니에요. 슬픔 때문에 울지 않아요. 넓은 공간을 만나니까 엄마 뱃속에서 넓은 공간을 마련했잖아. 마치 이 사람들이 요동별판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기쁨으로 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갓난아이가 우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일반적인 통념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갓난아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뒤에 영탄법도 쓰였네 보니까. 서리법, 영탄법. 두 개의 표현 방식 찾아주세요. 그러므로 갓난아기의 자 여기가 이제 기승전결이겠다. 아까 우리 거기는 안 나눴구나. 여기가 이제 결이고요. 여기까지가 전이고요. 그러므로 갓난아기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는 소리? 자연스럽게 기쁨에서 즐겁고 기쁠 때 우는 그런 소리를 본받으면 어디에서요? 이런 곳에서요. 또 어디에서요? 이런 곳에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곳에서 여기까지 도무지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고 하늘 끝과 악교로 붙이고 실로 꿰맨 듯하는 구름만이 창창합니다. 라고 하는 요 공간은 하늘 끝이 땅끝이에요. 여기 산이 있대요. 산은 없대요. 위에는 하늘이에요. 이거 지평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평선. 엄청 넓은 거잖아. 그렇지? 여기가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자연이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넓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울어볼 만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활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광활함. 광활함을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금강산 비로봉에 오면 동해가 보이거든. 산 위에서 동해 다 보이거든요. 또 요 황해도 장현 금모래사장은 내가 가보질 못했어. 황해도는 북한에 있어서 그렇게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강활함 울 장소가 아니겠는가 라면서 서리법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글을 마무리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더웠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여정이 나오고 있어요. 여정이라는 거는 가는 길. 그리고 나는 이런 것과 함께 이렇게 여행기를 써놨고요. 구경을 했대요. 견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상도 하고 있네요. 자, 여정, 견문, 견준이 아니라 견문이에요. 감상까지 기행문의 요소. 자, 기행문의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라고 해서 중국을 여행하는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텍스트만 보면서 내용을 꺼내면서 끄적여야 돼요. 알겠지? 100% 이렇게 다 꺼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크해놨다가 앞에 뭐 한 40페이지 있나 그거? 자, 몇 페이지 있나? 35페이지 있네. 35페이지 통곡할 만한 자리에 있는 내용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얘들아. 응? 여기서도 봐봐. 읽기 중 활동이 하나 들어가 있지? 읽는 중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고 벡터비 현신할기라는 표현을 했을까? 질문하기예요. 이제 실정에는 어떤 것일까? 질문하기예요. 이렇게 오는 것은 질문하기예요. 이런 것은 어딜까? 질문하기예요. 자, 우리 읽기 전중 활동에서 질문하기 활동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뒤로 가시면 이제 여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채워보셔야 돼요. 채워봐야 되는데 이 내용도 앞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도 앞에다 다 넣어놨는데 그래도 같이 해야 되겠지. 아, 여기는 없구나. 요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미안해요. 여기를 넣는다는 거 깜빡했네. 자, 정신사의 물음 첫 번째. 답 나오지? 왜 오세요? 통곡하기 좋은 자리. 그렇지. 통곡한 자리. 왜 이렇게 통곡하기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7점 가운데 어떤 점으로 올려야 됩니까? 누구의 참소리를 본받아 보래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현우가 대답하자. 그대로. 갓난아기. 갓난아기. 그래서 무슨 점으로 올리면 돼요? 기쁨? 아닌가? 히. 그리고 이랑 락. 이거를 우리말로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 오케이. 얘들아, 기쁨은 뭐고 즐거움은 무슨 차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봐. 알겠지? 기쁨과 즐거움은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나? 기쁜 거는 뭔가 내가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기쁨은 스스로가 즐거워진 거죠. 아, 나 기뻐요. 근데 즐거움은 무엇 때문에 내가 느끼고 나 이것 때문에 즐거운데? 이런 느낌. 여러분들 게임하면은 기쁜 게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 근데 게임이 때 네. 이겼을 때 성취감이 느끼니까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런 차이가 네. 있어요. 어감으로 보면은. 자, 궁금한 거 읽기 중 활동이에요. 읽기 중 활동에서 질문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내용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자, 유동벌판에 대해서 글쓴이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통곡할 만한 자리를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얘기했대요. 이게 우리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되네.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 어디? 지금 요동벌판을 천추의 울음터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거를 커다란 울음터라고 얘기를 하니 아이고 참 그거 비유도 신묘하네. 아우 되게 신박한 비유를 들었네 라고 얘기를 했고, 갓 태어난 핏덩어리 어린아이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비유, 신기한 비유를 해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 이게 너무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통념과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혹은 창의적 표현이기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창의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혹은 너무 기존에 생각하는 혹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아주 신기한, 신박한, 여기 신묘한 비유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혹은 요거는 비유를 참신하게 잘 활용한,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위에 요동벌판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요동벌판에서 글쓴이의 관점은 통곡하기 좋다. 울음은 실정. 실정이 극에 달하면 운다. 갓난아기의 울음은 넓은 세상에 나와서 기쁘다. 즐겁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또 자료들도 한번 보면은 박지원은 북학파로서 열화일기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국장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통곡할 만한 자리는 호곡장이라고 하는 요 이름. 아우 좋다 좋으로자예요. 호감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곡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장소하는 거예요. 통곡하기 좋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호곡장 우리말로 바꿨고요. 그러면 자 호곡장기니까 이거는 한문수필이에요. 얘들아 지금 우리는 한글로 읽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문 그대로 원문 갖다 주면 못 읽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 한글 수필이라고 하면 안 돼. 한문 수필이래요. 제목도 이렇게 한문 제목이 따로 달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주제. 이 울음은 비좁은 조선 땅에서 벗어나 청나라의 당도한 시대적 감동이기도 하다. 아, 조선이 아이에 비유했구나. 청나라가 아주 넓은 곳에 아이의 태중, 엄마의 아이 태중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비유한 거구나 라는 내용으로 꼭 정리해 주세요. 이것도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글쓴이는 좁고 답답한 조선에서 나와서 새로 발전된 문명 나라라고 생각한 청나라로 들어가면서 받은 감동 혹은 느낌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쓴이는 왜 이렇게 작품을 했을까? 청나라에서 배우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요 의도예요. 북학파, 실학사상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앞선 문물 제도를 배우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사에서 나오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통곡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수필이에요. 현대 수필이고 수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갈래의 특징, 교술 갈래의 특징은 그러면 이걸 읽지 않아도 우리는 밑에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교술 갈래라는 거는 수필이거든. 자, 수필의 특징 골라볼까? 얘들아, 요걸 1, 2, 3, 4, 5라고 하면 자, 정답 골라주세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3, 4, 5. 응? 3, 4, 5. 3, 4, 5 개인적으로 진솔한 표현이다 라는 거 맞니? 맞는 것 같아. 느낌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식 없어요. 또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이어도 괜찮아요. 자, 가상의 존재인 서술자가 등장합니다. 아니에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아니에요. 갈등은 어디서 나와야 돼? 소설. 그리고 희곡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서술자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소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리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큰 뭐 도움은 그냥 수필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할아버지가 그 밭에 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노래 감정을 서술한 거예요. 감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수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3, 4, 5번의 현대 수필 혹은 고전 수필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부분의 어떤 핵심 부분이니까 꼭 정리해 주세요. 교술 갈래는 수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기라고 하면 되겠지? 요거는 이제 고전 수필이고 또 수필의 특징 정리해 주세요. 이건 갈래적 특징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글쓴이 개성은 이런 것들이 특징이구나 정리해 주시고요. 어휘는 한번 해보시고 뒤에 있는 내용 여기 황상과 정약용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자, 쉬는 시간이 근데 지금 47분이니까 좀 길게 쉴게요. 1시에 시작할게요. 1시에. 1시에 시작해서 선생님이 저 파일 정리하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시에 시작할게. 알겠지, 얘들아? 1시에 네. 합시다.